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나오고 있죠. 닥터박의 공모주들 IPO 시장. 박선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이번에는 좀 IPO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뒤숭숭했어요. 예, 워낙 상장한 회사도 많았고. 그럼 밥 케이스는 왜 그런데요? 왜 상장 안 한다 그랬다고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러고 왜? 예, 그래서 왜 그래요? 두산밖에 안 하는구나 하고 있다가 또 한다고 그래서 또 불이 났게 준비하고. 근데 바빴습니다. 요번 달 방송이 아마 제일 좀 할 얘기가 많으신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지금 저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그렇죠. 드디어 나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이제 대여가 많이 나올 거다 했는데 호텔 롯데도 이제 중간에 좀 취소되고 했고 두산 밖에 또 나오려다 사라지면서 이거 공모주 시장이 올해 죽냐 아니야, 죽는 거 아니냐 많이 그랬죠. 죽느냐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곧 큰 대여로서 시작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번에 이재영 부회장이 이제 등기사로 선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바이오로직스. 뭐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주문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흥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선 이제 시청자분이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공모주가 몰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약간 그 상반기보다 다른 패턴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지난달 거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일단은 뭐 지난달 시장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주시죠. 워낙 많아서 다 설명드리는 어려운데 네네.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선 그 경쟁률이 약했던 회사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네. 미투온, 미투온. 화승 엔터프라이즈. 둘 다 경쟁률이 미투온 같은 경우는 1.15대 1, 화승은 0.43대 1이었습니다. 0.43. 아주 미미했지만 재밌는 건 미투온은 그 공모가 3,800원에 시가가 3,400원이었는데 그래도 쭉 계속 올랐어요. 그래요? 그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와, 요거는 재미 받겠다 사람들 하셨습니다. 그 시초가에 안 팔고 기다렸다면 이건 계속 올랐다가 약간 떨어졌지만 어쨌든 시초가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재밌는.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더 낮게 되고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저렇게 어느 정도 쭉 초반에 거의 첫 상장가보다 거의 더블까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경쟁이 높은데도 시초가보다 못 미치는 애도 있었어요. 공모가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점인데 하반기에는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난달에만 12개가 상장했거든요. 저도 놓친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상장을 이제 그 공모를 들어가면 돈이 묶이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회사들은 경쟁 높았지만 시초가에 못 미치고 어떤 회사들은 처음에 그 경쟁이 낮았지만 점점 인기 있어지고 그런 변화들이 좀 하반기가 더 많다. 그래서 재밌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낮았는데 시초가가 그런데도 쭉 이렇게 올라간 거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투온이 그 게임 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본 거죠, 아무래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또 보면 이제 그 경쟁률이 300, 400대 1 넘은 회사들 보면 엔디포스 이따 저희가 이제 설명할 텐데 저희 투자해서 경쟁률이 52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17,500원, 공모가 14,500원 대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또 불구하고 엔디포스 기억나시죠? 스마트폰 방수 방수 테이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삼성 갤럭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첫날은 좋았는데 계속 하락해서 지금 한 11,000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좋았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고 또 잉글우드랩은 한 350대 1 정도 됐거든요. 인기 좋대. 그 공모가 6,000원인데 시초가 8,360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랐다가 조금 좀 떨어진 상태고 미투온이랑 비슷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HCT나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는 그 등락을 거듭했어요. 처음엔 떨어졌다 계속 올랐다가 또 떨어진 기울어진 N자형이라고 저는 보통 말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재밌는 건 이 인텔 테크놀로지스가 경쟁률이 744대 1이었어요. 아. 높았잖아요. 예. 근데 공모가 19,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시가가 18,750원. 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또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네. 예, 설명드려야 될 게 그 저희 중국 회사들이 이번에 세계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했죠. 예. 금세기 차륜이랑 그 그레이트 치과기였는데 금세기 차륜은 이게 골든 센츄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경쟁률이 345대 1이었는데 네. 공모가 3,500원에 네. 그 시가가 4,005원. 나쁘지 네.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한 5,300원대 정도 예, 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 떨어지긴 했지만 네. 재밌는 건 지금까지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차이나 근데 디스카운트. 골든 센츄리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상장한 GRT라고 그레이트 치과기가 상장했거든요. 예. 이게 경쟁률이 7.02대 1밖에 안 됐어요. 예. 공모가 5,000원, 시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그날 종가가 6,500원. 어. 현재도 한 6,000원 조금 안 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중국 회사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 상장하려고 좀 들어오려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한번 예, 결과 저희 한번 볼까요? 보시죠. 예, 어떻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 궁금한데? 이제 공모주 네. 투자 50% 네. 투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반복하기로 했고 코넥스 투자 하기로 아, 했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됐나요? 예. 우선 지난달에 유니테크노만 그 투자했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매도 수익률로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예, 반장님께서 그렇죠. 매도 수익률로 보여드렸습니다. 매도 수익률은 와우. 아,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시청자분이 오해 없으시면 좋은 게 열 몇 개가 상장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납입일이 있고 이제 상장 청약일이 있다 보니까 돈이 묶이면 다른 데 투자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엔디포스가 10월 4일, 5일 청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12일 이제 상장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가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게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가 10월 6일, 7일이어서 못 들어갔어요. 아. 근데 정말 다행이었는데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가 경쟁률이 744대 1인데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조금 낮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그게 다행이었고 그래서 이제 골든 센츄리에 들어갔습니다. 400대 1이 될 것 같아 들어갔는데 400대까지 안 됐어요. 한 345대 1 정도 되긴 예, 했는데 이것도 뭐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요.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마지막에 들어간 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예. 아까 반장님도 그 화장품 이야기 하셨는데 예. 화장품에 대한 프리미어가 너무 높다 예.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상장 3수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상장을 할 때 할인율 한 20-30% 적용하는데 이 회사는 46% 적용했어요. 그 화장품에 대한 프리미어를 다 반납하고 이제 공모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았습니다. 경쟁률 390대 1이었고 그래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투자 들어가서 예, 괜찮은 수익을 봤습니다. 아, 이게 다 지금 공모주만 예, 공모주만 이제 보여드린 거고 예.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두산 바켓도 있고 했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매도 수익률은 좋았지만 저희가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실제 계좌 수익률은 그 공모주에선 크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아마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넥스 네, 코넥스 한번 쪽이 보시죠. 어떻게 됐나요? 그 코넥스가 그 지난달에 반장님께서 이게 언제 사고 파는지 모르지 않냐. 예, 예, 예. 그런데 아예 결정을 한 게 그 코넥스는 이제 지난달에 제가 피노텍이랑 아시아 종묘를 담아놨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유니온 커뮤니티만 담고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코넥스는 담지 않을 거거든요. 예. 샀다 팔았다도 안 할 겁니다. 아, 예. 그냥 저 가격 그대로 가다가 아, 이제 아마 12월에 상장 예정인데 그 안에서만 이제 수익 내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코넥스는 이제 더 이상 변동 없이 그냥 조대로만 예. 피노텍 아시아종묘 유니온 왜냐하면 커뮤니티. 12월에 상장할 코넥스 예. 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3개만 담았고 유니온 커뮤니티는 다행히 지난주에 그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상장할 거고요. 그때 이제 공모가랑 시초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니온 커뮤니티가 투자 비율이 제일 높은 거 보니까 유니온 커뮤니티를 제일 좋게 될
걸로 보시나 봐요. 물론 다른 것도 개인적으로? 담고 싶었는데 개인적 유니온 커뮤니티가 그 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 지문 인식 아시죠? 네네. 지문 인식 이제 그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반도체식이고 네. 우리가 출퇴근할 때 보면 이제 보통 광학식이라고 해서 하는데 예. 그 광학 지문 인식 시장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 전 그래서? 세계에서 탄탄한 그 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 그래서 보고 있어서 그래서 비중을 더 높으셨구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공모 기업 중에 워낙 지금 그렇죠. 유명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어서 저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경쟁률이 되게 높을 거라고 다 지금 예상이 하고 있고 그쵸. 하는데 우선 이제 그 기관들 그리고 해외 투자 네. 이 결과를 보면 해외에서는 거의 뭐 조 단위 이상으로 쏟아지고 있고 사겠다는 물량이 그리고 기관에서도 뭐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청구 밴드가 11만 3천원에서 13만 6천 원이었는데 공모가를 상단 13만 6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상장이 될 거고요. 그 시가총액이 아마 9조 원 가까이 될 거고 네. 그 상장하자마자 시총 우리나라 30위권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경쟁률 높을 텐데 그래도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건 해야죠. 이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삼성 공모하는 것들을 잠깐 보시면 네. 제일모직이 160대 1이었고요. 예. SDS가 134대 1이었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공모 금액이 한계가 있어서. 5조 예. 안팎으로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거는 뭐 5조를 훌쩍 넘는 돈이 들어올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200대 1을 넘긴 쉽지 않을 거고 예. 100대 1을 넘기면 일반적인 회사 거의 1000대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가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흐름은 무조건 보일 겁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거다. 예, 워낙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바이오 기업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예. 사실 아직 3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2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전체 그 돌아가는 그 공장 그 크기가 크지도 않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주문이 쏟아지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이렇게 많이 붙고 있거든요. 인기는 엄청 많을 거라는 것. 제가 몰라서 그런데 지금 예. 해외에서 많이 쏟아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예. 그럼 그 전에 우리나라 그 공모주들 할 때는 해외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관심을 보이듯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그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 IR 할 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안 좋고 우리나라 기관 할 때도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취소한 거죠. 그럼 그 전에 막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해외에서 되게 막 이렇게까지 관심 크게 했던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삼성과 관련된 것들은 해외에서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뜨거웠다? 웬만한 이제 대기업의 자회사 이제 그런 기업들은 해외에서 알고 먼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분위기는 엄청 좋고 사실 제가 어제도 몇 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공모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해도 되냐? 이 정도로 일반인들한테까지 이제 퍼져나갔다는 건 엄청난 인기를 한번 또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요 바이오로직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예, 근데 예를 들어 수익을. 삼성생명처럼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지금도 사실 10만 원대잖아요, 딱. 예, 그러니까 저 안 그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뭐 50% 나고 그러지 않을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그 공모가하고 시초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났었어요? 꽤 났나요? 크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결국 들어간 분들은 다 먹었네. 그렇죠. 뭐 손해 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외에도 청약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좀 있죠? 다음 달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우선 설명 좀 해주시죠. 말씀드렸지만 두산 바켓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또 두산 재밌는 마켓.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청약이 11월 2일, 3일이고요.
그럼 돈이 그때 들어가죠. 예. 그리고 환불일이 11월 7일입니다. 예. 근데 두산 밥켓이 청약이 11월 8일, 9일이거든요. 일부러 그거에 맞춘 거예요? 그쵸, 그거를 이제 겹칠 수는 없어요. 워낙 많은 돈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예. 웬만한 회사는 거기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돈이 나오게 되면 두산 밥켓은 그 지난달 공모가 대비해서 2만 원 이상 낮췄습니다. 아. 물량도 낮췄고. 그래서 실패는 하진 않을 거예요. 대기업이고 실패는 하지 않을 건데 아마 이것도 그 경쟁률을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 보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클리오라고 공효진 씨 요즘에 뭐 드라마 뜨시는데 색조 화장품의 유명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도 한번 그 저는 경쟁률 보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든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저도 거기만 집중을 하든지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두산 밖에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6, 7개 회사 또 몰려 있습니다. 예. 예. 그 끝나야지 이제 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니까요. 핸디소프트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도 여러분께서 그냥 경쟁률 한번 잘 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재밌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들이? 그 JNTC라고 보시면 11월 23일, 24일인데 네. 저희가 그 엣지폰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마트 글라스가 예. 약간 그 이렇게 옆에 휘었던 거. 예. 그 3D 글라스라고 부르는데 그걸 만든 회사입니다. 아, 그 이렇게 된 예, 그거. 그 회사가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애니젠이라고 이제 바이오 회사입니다. 바이오 회사인데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주력인데 요즘에 그 바이오 회사들이 아무래도 약간의 그 침체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애니젠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장 많이 합니다. 네. 신라젠부터 해가지고. 근데 애니젠이 아마 그 바이오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뉴파 플라즈마인가 뭐 고출력 플라즈마 부품이라고 있는데 예. 저건 뭐 하는 회사예요? 그 플라즈마 그 네. 장비 아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고출력 하는 이제 플라즈마 그 핵심 부품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그 아마 그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확실히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예. 예, 저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예,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쪽일 것 같아서 예. 저는 사실 거기다 오션 브릿지가 반도체 쪽이어서 예.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점점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핫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션 브릿지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뉴파워 프리즈마랑 오션 브릿지가 같은 날 청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 둘 중에 들어보니까 또 한번 그러네. 선택을 해야 돼서 아. 이런 게 항상 좀 어려워요. 그럼 좀 반감이 되겠네 한쪽이. 예,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또 단점이겠네. 예. 그래요. 이제 요번에 이제 슬슬 다시 매매를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매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2개월째가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다 뒤숭숭해요. 최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IPO 쪽은 큰 돈이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예. 그래도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그 재미있는 게 그 주식 시장과 공모주 시장은 약간 따로 놀 때가 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모주를 투자하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공모주는 공모에 투자하는 분들이 공모 투자 계속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주식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좋은 회사는 계속 청약을 들어가시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거와 예. 정치권의 어떤 그렇죠. 주식시장은 어떤 그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터지면 바로바로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공모 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조금 약간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세계라 할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럴 땐 또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가 이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한 1%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모주가 아직은 많이 투자 안 했고 예. 코넥스가 많이 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코넥스는 사실 저희가 중간에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고 매도할 때 상장할 때 그게 그래서 12월 말에 정말 저희가 10% 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저희가 거기까지 했다 그러면 공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달도 나와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예. 예, 근데 공모주 시장만큼 안 추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기대하겠습니다. 달에도 어떤 수익률로 다시 만나게 될지 기대해 보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